번째 박스를 한번 골라볼까요? 네. 이거 뭐죠? 요거는 영어로 스킨이에요. 스킨입니까? 스킨 하면은 저는 딱 세안하자마자 바로 바르는 기초 화장품? 아, 이런 그렇군요. 생각이 들거든요. 네. 혹시 그러면 자원봉사의 기초? 또 그게 또 연결이 될 수가 있겠네요. 네네. 네. 당혹스러운 질문일 수 있는데 어떻게 네. 대한민국 선택하셨습니까? 아니요. 저 좀 놀라셨죠? 누가 선택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네. 대한민국 선택하신 분 이렇게 손들라 그러면 꽤 많이 손드실 겁니다. 왜냐하면 다문화 시대에 이미 들어갔거든요. 진행자분과 저는 대충 정신 차려보니까 대한민국이에요. 그렇죠. 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독립 이후를 한번 좀 생각을 해볼게요. 네. 내가 진학을 할까? 직장에 갈까? 이 직장을 갈까? 저 직장을 갈까? 이 학교를 갈까? 저 학교를 갈까? 이걸 공부할까? 저걸 공부할까? 그리고 이 여자를 만날까? 저 여자를 만날까? 이 남자를 만날까? 저 남자를 만날까? 우리가 수많은 선택 속에서 지금까지 진행자분과 제가 이렇게 오지 않았습니까? 국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태어나는 거지만 시민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내린 선택으로 나를 구성해가는 존재. 우리가 이렇게도 해석해 볼 수가 있을 거다. 네. 그래서 자원봉사의 뭐 기초라고 하는 것은요. 이 시민, 그러니까 내가 내린 선택으로 나를 구성해가는 존재가 하는 활동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원봉사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그야말로 스스로자, 원에서. 그러니까 자원봉사와 시민성은 굉장히 많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네. 스스로 선택해서 하는 활동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것이 가장 첫 번째 가치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사실 이제 자원봉사라고 하는 게 볼런티어스라고 영어로 하면 그런데 사실 이제 이 단어가 자원봉사라고 이제 번역이 된 게 사실 그렇게 오래된 질 않았습니다. 그래요? 예, 그 전에는요. 조선시대로 한번 가볼까요? 네. 조선시대 가보면, 그러니까 임진왜란이 터졌지 않습니까? 네. 이분들이 없었으면은 우리는 사실 지금 일본말 쓰고 있을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분들이 누구냐? 바로 의병입니다. 자, 이 의병들, 그 다음에 독립운동가들, 다 이분들이요. 그 밑에 깃발에 뭐라고 쓰여있냐면 볼런티어스라고. 그분들이 어떻게 끌려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나라를 구하겠다고 스스로 선택해서 온 거기 때문에 자원봉사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선택하고 내가 좋아하는 거고 내가 잘하는 것. 그것을 하는 것이 바로 자원봉사의 가장 기본 스킨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저는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내가 원해서도 하지만 뭔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그렇죠. 것도 자원봉사인 것 같네요. 네, 혹시 이렇게 공익적인 가치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강, 도로, 산, 바다. 우리 모두의 것이고 이런 걸 바로 공공재라고 합니다. 자, 이거를 생텍쥐베리라고 하는 그 어린 왕자를 쓴 소설가, 그 사람은 이렇게 그 어린 왕자에서 표현을 했어요. 우리 후손에게서 잠시 빌려온 것이다. 빌린 거를 막 쓰고 돌려주면 어떻게 될까요? 관계가 안 좋아지지 틀어지겠죠. 않습니까? 네. 그렇죠? 다시는 안 보겠죠. 예, 그래서 우리가 후손들한테 외면당하지 않으려면 그러한 어떤 공공재들을 거의 안 쓰듯이 빌려 쓴 거니까 깨끗하게 돌려주는. 어쨌든 이 공익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의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공공재가 있는 곳마다 다 자원봉사 활동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그리고 자원봉사는 좀 특별한 사람만 할 수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아, 그래요? 왠지 뭔가 특별한 사람들만 행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저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자원봉사를 하면 좋을지 좀 뭔가 있을까요?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다 연결이 돼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 스킨 볼까요? 자, 이 스킨에 연관된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만든 사람, 쓰는 사람, 그렇죠. 사는 사람 굉장히 많겠네요. 원료부터 시작해서 알코올 하면 거의 연관된 사람. 어떻게 가만히 한 5분만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수십만 명이 사실 연관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제가 만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는 다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작은 것 그리고 우리 주변의 작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어떤 것을 하나하나 연쇄적으로 다 퍼져나가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다 도움을 미칠 수 있는 이제 그런 어떤 활동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 자발적으로 누군가를 좀 돕는 행동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자원봉사는 세 가지가 성립하면 그 활동은 다 자원봉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 세 가지가 뭐예요? 네, 첫 번째는 자발성입니다. 두 번째는 공익성이고요.
세 번째가 바로 무보수성입니다. 자원봉사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사익적인 어떤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우리가 훌륭한 마음과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어떤 마음 이런 마음으로 하더라도 사익적인 어떤 활동 이런 기업의 활동에 있어서 우리가 좀 뭔가 도와야겠다 뭐 이런 활동들은 자원봉사 활동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자원봉사라고 하면 네. 좀 뭔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거나 그렇죠. 사회적 개선을 위해서 보수를 받지 않고 네. 활동하는 일련의 모든 활동들? 그렇죠. 그 정도로 해석을 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이렇게 저희가 자원봉사에 대해서 좀 알아봤어요. 네. 그러면 우리 두 번째 박스 한번 오픈하러 가볼까요? 네. 자, 오, 이거는 돼지 저금통? 저는 요걸 보면 딱 그 속담이 생각나요. 뭐요? 티끌 모아 태산. 아, 그렇죠. 그럼 자원봉사도 약간 마찬가지일까요?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시민들이 작은 활동들을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했을 때 거대한 물결이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효과를 발휘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좀 동전이 가득한 돼지 저금통 보면은 딱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걸로 집에 가는 길에 간식 사 먹어야겠다. 어쨌든 기분 좋은 느낌이 드시는 거잖아요. 그쵸? 뭐 바로 이것이 저는 이제 자원봉사의 어떤 효능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자원봉사는 남을 위해서 돕는 활동이지만 그러나 이렇게 동전을 딱 넣었을 때 짤랑하는 그 느낌, 그 느낌처럼 자기에게도 좋은 느낌을 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도움을 누군가에게 주고 스스로 굉장히 만족감을 느끼는 그렇죠. 그런 심리적 만족을 느끼는 효과가 또 있을 수 있겠네요. 네, 뭐 그런 거를 헬퍼스 하이라고 하는 현상이 있다고 합니다. 그건 뭐죠? 그래서 이제 누군가를 도우면 뭔가 나의 어떤 엔돌핀, 이게 좋은 어떤 에너지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들이 또 평소보다 더 유발이 되는 그런 어떤 효과를 헬퍼스 하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더 테레사 효과라고 하는 게 있답니다. 그 굉장히 많이 활동하셨던 그분? 네, 그렇죠. 돌아가셨죠. 네, 노벨 평화상을 받으신 분. 네. 네, 그래서 마더 테레사 효과라고 하는 게 남을 이제 도우면 그 자체로 치유가 되는 혈압이 낮아지고 예, 그런 어떤 효과를 이제 마더 테레사 효과라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이렇게 자원봉사 활동을 하면 이게 남을 돕는 활동이지만 그 돕는 행위 자체로 나에게도 굉장히 효능감을 주는 그런 어떤 느낌을 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은 스스로 굉장히 자기 효능감도 느끼고 행복감도 굉장히 높겠네요. 그렇죠. 연애를 하면 할수록 하고 싶어지잖아요. 그쵸? 자원봉사도 예, 네. 그 맛이 있기 때문에 하면 할수록 더 하고 싶어지는 이제 그런 어떤 효과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제가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자원봉사가 좀 생각을 한 게 있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이 곧 훌륭한 사람일까요? 그건 아니죠. 그렇죠. 그럴 네. 수도 있고 아닐 가능성 더 많죠. 그럼요. 역시 마찬가지로 돈이 많은 사회가 곧 훌륭한 사회일 수도 있지만 아닐 가능성도 많다라고 하는 네,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코로나19가 돈이 많은 것과 훌륭하다라고 하는 것이 구별된다. 라고 하는 것을 어쩌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돈이 있는 만큼 뭐도 있어야 되냐? 바로 사회적 자본도 있어야 되는데요. 그러면 그런 것들에 대한 사례가 좀 있을까요?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다들 힘들지 않습니까? 네. 예, 그래서 우리가 사실 마스크 대란이 있었잖아요. 맞아요. 예,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래서 그쵸. 약국에서 줄을 다 서야 되고 많은 시민들이 그 현상을 보고 우리가 뭔가 참여해서 공동체가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뭐 이런 몇몇 분들의 어떤 그런 생각과 실천들이 마스크를 직접 제작을 하고 예, 네. 그걸 갖다 달 또 포장을 해서 마스크를 나눠주고 또 마스크를 꼭 쓰자라고 하는 캠페인도 벌이는 이제 이런 어떤 활동을 통해서 곧 우리가 이런 부분을 극복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어떤 신뢰, 믿음 이런 어떤 것을 경험했던 그런 어떤 사례가 있을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는 안녕 캠페인이라고 하는
사회적 소수자와 약자에게 네. 찾아가서 안부 인사를 전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아파트 생활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그때 보면 옆에 있는 이웃 누가 사는지 사실은 몇 년 살아도 모르는데 맞아요. 그 인사를 하는 이제 그런 캠페인을 네. 자원봉사 센터에서 벌이고 있는데 한 지역 사회에서 안녕 캠페인을 하면서 가가호호 독거노인들을 방문하면서 인사하고 안부하고 이제 그런 어떤 활동을 하다가 한 노인이 쓰러지는 그런 사례를 발견하고 언론 신고를 해서 그분의 생명을 구했던 그런 어떤 사례가 있습니다. 예, 더우신데 건강 조심하시고요. 다리가 많이 아프요. 그러니까 나이가 봉사자분들이 정말 애쓰시죠. 아유, 그런 게. 예, 이렇게 자원봉사 활동은 공동체의 신뢰를 향상시키고 그 사회적 자본을 축적하는 그런 어떤 효과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네, 정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요거는 저희가 이렇게 사회적 자본을 축적한 기념으로 요거 저희가 함께 같이 떡볶이도 사 먹고 봉사활동 하러 가는 교통비로 쓰는 건 어떨까요? 네, 좋습니다. 우리가 사회적 자본을 축적하는 것도 네. 있지만 우리 배를 네. 채우는 것도 또 중요한 일이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면 요거 제가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저희 다음 박스 언박싱 해보도록 할게요. 네. 요거 어떨까요? 좋아요. 요거 예, 컬러가 색다르네요. 이거 좀 무거워요? 무거워요. 곰이 그려져 있어요. 이거는 무거워서 요거는 완전 패션인데 유행 그런 느낌인데요, 소장님? 자원봉사에도 네. 이 트렌드가 있습니다. 네. 온라인 캠페인 해시태그. 해시태그. 아세요? 저는 발음이 잘 안 돼갖고. 온라인 해시태그 그런 것도 자원봉사군요. 그럼요. 예, 공익적인 일에 자발적으로 보수를 받지 않고 하는 활동들은 다 자원봉사 활동이라고 할 수가 있다라고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네. 요즘 대한민국의 자원봉사 트렌드를 알려면 과거의 대한민국 자원봉사 트렌드를 좀 알아야 되잖아요. 네. 과거에는 좀 어땠는지 네.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질문을 좀 드릴게요. 오페라와 마당놀이의 차이점이 뭐가 있을까요? 오페라는 뭔가 좀 격식을 갖춘 그렇죠. 느낌이고 네, 마당놀이는 그냥 굉장히 모두가 즐길 수 있는 그런 맞아요. 느낌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관객과 무대가 떨어져 있고요. 마당놀이는 같이 있잖아요. 함께. 예. 그리고 이제 대본을 보면 다 짜여져 있어요. 오페라는 있는 그대로 가야죠. 네. 마당놀이는 그냥 이 관객과 같이 이제 만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트렌드라고 하면 네. 오페라적 방식의 자원봉사의 운영, 제품으로 비유를 해볼까요? 네. 기성품이 있고 DIY가 있고 내가 직접 만드는 게 있어요, 그렇죠? 네, 네. 예, 이렇게 이제 다 차려놓은 것에 와서 하고 그냥 가기만 하는 네. 이제 이런 방식. 그래서 이제 자원봉사 뭐 점수, 뭐 시간 인증 이제 이런 어떤 위주의 것이 과거의 트렌드였다면. 저도 기억나요. 그렇죠. 학교 다닐 때 저도 막 봉사 시간 채워야 되고. 맞아요. 네. 그리고 참 모순적인 것 같아요. 그렇죠. 자발성인데. 자발성이 없고 그냥 무조건 시간만 채우려고 갔었던 게 참 기억이 나요.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그럼 의미라도 좀 설명을 누가 그러니까요. 해주면 보람이라도 좀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이런 것들을 좀 극복해야겠다라고 하는 게 최근에 이제 트렌드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마당놀이적 요소가 다 있는 거죠. 예, 어느 정도 준비는 있죠. 예, 뭔가 이게 공공기관에서 그다음에 시민단체에서 준비는 돼 있지만 그 마당에서 자원봉사자들이 와서 같이 함께 만들어가고 기획해보고 짜보고 그러면서 그 과정에 참여하는 그런 것이 최근의 자원봉사 트렌드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좀 사례를 좀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볼런티어스이라고 하는 게 이제 자원봉사 네. 아니겠습니까? 네. 자, 근데 거기다가 이제 투어가 뭐죠? 여행? 그렇죠. 여행이잖아요. 예. 볼런티어와 투어를 합성어를 시킨 볼런 투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예. 뭐 갑자기 땡기죠. 갑자기 확 땡기네요. 예, 그렇죠. 자, 그래서 여행을 가는 거예요. 여행을 가면서 그 이제 사전에 좀 준비를 해야겠죠. 그 여행지에 자원봉사 활동 거리들, 자원봉사 활동의 어떤 것들을 좀 준비해서 이제 여행도 가면서 네. 예, 관광도 하면서 자원봉사 활동도 하고 그리고 보람도 느끼고 또 재미도 느끼는 이제 그런 어떤
엔터테인먼트 요소와 자원봉사 요소를 합쳐진 그런 어떤 방법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재밌을 것 같아요. 그렇죠. 좀 괜찮아지면 네네. 한번 가보고 네네. 싶은 그런 생각이 또 예. 있어요. 그리고 이제 강변에 여러 가지 걷기 코스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주변에 네. 사실 계속 관리를 해야 됩니다. 뭐 쓰레기들이 버려져 있든지 그런 어떤 부분들 같이 이제 주우면서 하든가 아니면 이런 것도 있죠. 요즘에 이제 그 만보계에 비슷하게 앱이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면서 이제 걸으면 그것들이 이제 올라가죠. 어느 정도가 달성이 되면 뭔가 기부로 전환이 되는 이제 뭐 그런 것도 있고요. 어떤 버스라고 하는 게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버스요? 네, 그 버스에서 모르는 사람들이 그 선착순으로 모집을 합니다. 네. 그 버스에서 이제 타는 거예요. 그 참여자들은 어디로 가는지 이제 모르거든요. 근데 볼런티어랑 비슷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거기 딱 가면 관광도 하고 자원봉사 활동도 하는. 예, 그러면서 이제 모르는 사람들끼리 그 하나의 목적을 통해서 뭔가 관계도 형성하고 팀워크도 형성하는 이제 그런 어떤 활동이 또 있다라고 합니다. 진짜 재밌을 것 같아요. 그렇죠. 왜 네. 젊은이들에게 소구력이 또 있지 않습니까? 저는 좀 욕심을 부려서 가장 큰 박스 한번 열어보고 싶은데 아, 어떠세요? 이게 무슨 뭐 선반이 아니었군요. 이게 되게 무거울 줄 알았는데. 가볍나요? 네. 따라란. 네. 이게 뭐죠? 웬. 서울인가요? 뭔가 균형을 맞춰야 된다? 약간 그렇죠. 이런 느낌인데? 자원봉사 활동도 이렇게 균형을 잡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자원봉사자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간에 상호 호혜적인 그런 어떤 관계를 잘 유지해 갖고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자원봉사를 지속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어떤 태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도움이 필요한 분들과 자원봉사자 분들 간에 균형을 잘 못 맞추는 경우도 있을까요? 자원봉사 영역에서 갑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글쎄요, 저는 좀 네. 생각을 해본 적이 그렇죠. 없어서. 네, 이게 좀 그 질문들이 애매해요. 자원봉사 영역에도 갑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의도하지 않은 갑질인 거죠. 예를 들면 자원봉사자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생각대로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의 얘기를 잘 듣지 않고 자기 식대로 매우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매우 열심히 하면 할수록 어떻습니까? 도움을 받는 분들은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부담이란 단어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의도하진 않았지만 자원봉사자의 갑질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자원봉사자들이 가져야 할 뭐 의무라든지 그런 네. 권리라든지 뭐 이런 것도 있을까요? 사실 갑질도 있지만 또 너무 의욕적인 어떤 태도도 사실 또 문제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것도 균형에 맞지가 않는 거죠. 그쵸? 자원봉사 현장에서 활동을 하려면 네. 여러분들이 활동하실 수 있는 범위는 이거고 기간은 이거고 또 규칙들은 이렇습니다 라고 하는 걸 배우고 자원봉사 현장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들어가다 보면 그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그 이상의 것들을 요구하실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 됩니다! 라고 말해야 그렇죠. 되나요? 아주 잘하시네요. 네. 노를 해야 됩니다. 네, 노를 하고 그리고 이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사실 교육받은 바가 없잖아요. 네. 그때는 기관에 계신 분들에게 이 상황에 대해서 알리고 그리고 그 이 상황을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어떻게 생각해야 돼 어떻게 태도를 해야 어떻게 이후에 또 활동을 연속적으로 나가야 되는지를 물어보고 그 조정하면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원봉사 활동을 하기 전에는 자원봉사자의 권리가 무엇이고 그리고 의무가 무엇인지를 명료하게 이해하고 그리고 또 그 이해가 또 까먹을 수가 있잖아요. 여러 네, 돌발 맞아요.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네, 네. 그때는 이제 뭐 그런 어떤 안내서라든지 좀 지참을 하고 가셔서 하기 전에 한번 보고 또 하고 나서 한번 보고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만 균형을 잡을 수가 있겠죠. 네, 그러면 제가 소장님 말씀을 좀 들어보니까 네. 자원봉사자는 어떤 자세로 자원봉사에 임해야 되나? 약간 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뭐 자원봉사 활동에 있어서 이제 우리가 인간관계에 있어서 기본 자세, 기본을 지키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일단 첫 번째 우리가 약속을 하지 않습니까? 네. 자원봉사도 일종의 상방 간의 약속인데 가장 잘 지켜야 될 게 뭘까요? 시간 약속? 그렇죠. 네, 기본이고요. 그 다음에 자원봉사 활동을 하러 갈 때는 복장에 유의를 해야 되는데 그 상황에 적합한 복장을 갖추고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그때마다 다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 상황에 대해서 먼저 좀 물어보고 파악하고 생각해보는 것들이 이제 필요하겠죠. 여러 가지 또 자원봉사 활동을 하다 보면 생각하고 계획한 바대로 가지가 않을 수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약속한 어떤 상황은 아닌데 조금 더 많은 것들을 도와줄 수가 있을 것 같은 어떤 자신감이 또 생길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다 보면 무리한 약속을 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런데 못 지킬 수가 있습니다. 네. 뭐 그럴 수 있잖아요. 살다 보면 그쵸? 그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약속에 대해서 뭘 가질 수 있을까요? 기대? 그렇죠. 근데 그 기대를 갖고 있다가 그걸 못 하게 됐어요. 실망을 하겠죠. 그렇죠. 나아가서 또 이 배려심이 아니라 희생 정신에 기반해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자원봉사는 자기가 희생하는 게 아닙니다. 자원봉사 활동은 배려까지, 그리고 나눔까지, 그리고 같이 연대를 하는 거죠. 일방적으로 내가 그분을 위해서 희생하는 그런 어떤 것에 기반해서 활동하는 것이 아니다. 희생에 기반하면 노를 못하고 그쵸. 점점 너무 힘들어지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서로 간의 갈등이 더 심화가 되는 그런 어떤 사건들도 종종 일어나곤 합니다. 뭐 개인적으로 하는 활동에도 좀 뭔가 의미가 소진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단체로 같이 하는 활동에서는 그 안에서 갈등이 또 서서히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쵸, 그쵸. 그래서 자원봉사 활동은요, 중간중간에 우리가 이것을 왜 하는지, 뭘 변화시키기 위해서 해야 되는지를 계속 생각하고 고민하고 하면서 하는 것이 이 자원봉사 활동하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한 또 자세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강상종 씨라고 하는 고민하는 힘이라고 하는 책을 쓰신 분은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고민하는 사람은 도움이 되는 인간보다 더 높은 곳에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21세기에서는 생각하는 자원봉사 활동, 이것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다양한 느낌의 자원봉사인 것 같아요. 네, 여러 측면으로 우리가 고민해야 되겠죠? 네, 고민을 네네. 많이 해야 되겠네요. 제가 좀 소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좀 이런 균형을 정말 잘 맞춰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뭐 도움을 받으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뭐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들이나 빨간색이 예뻐요. 요게 꽃입니다. 근데 무거워요. 그래요? 네. 오, 죽인데요? 이거 죽이에요, 죽. 이거 그냥 막 들었으면 큰일 날 뻔했네요. 요거는 먹방 네. 아닌가요? 그래요, 이거 저 간식인가요? 제가 먹어볼게요. 맛있어요? 식은 죽인데요? 맛있는데요? 네. 되게 맛있는데요? 드셔보세요. 네, 진행자분이 다 드십시오. 네, 이거 되게 식은 죽 먹기 뭐 있나요? 식은 죽 먹기라고 하는 건 되게 쉽다라고 하는 거죠. 네. 그만큼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가 드신 것처럼 되게 쉽다라고 하는. 그러면 어떤 식으로 좀 쉽게 저희가 접근할 수 있을까요? 네. 노트북과 컴퓨터 들어가시면 네. 1365를 치시면 바로 자원봉사 활동처, 그다음에 그 인증 방법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정말 식은 죽 먹기처럼 쉽네요. 네, 그렇죠. 그 여러분들 동네 지자체에 자원봉사센터는 반드시 있습니다. 네. 전국의 시군구에. 네. 그래서 자원봉사센터 언제든지 문이 열려져 있거든요. 어떤 일감을 하고 싶은지, 그리고 나는 뭘 잘하는지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얘기를 해주시면 거기에 맞는 가까운 주변에 있는 일감들을 최적화해서 안내를 드리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식은 죽 먹기처럼 좀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자원봉사도 있을까요? 그럼요. 제가 자원봉사의 세 가지 가치라고 했잖아요. 네. 자발성, 공익성, 무보수성. 네. 이 세 가지가 있는 건 다 모두 다 자원봉사 활동입니다. 네. 자,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민원 넣기가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집 앞에 가로등이 망가졌어요. 이걸 잘 안 고쳐요. 그러면 민원을 넣어서 빨리 고쳐달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네. 그 다음에 댓글을 달 수도 있는 거죠. 공익적인 어떤 것에서 댓글을 달아서 좋은 어떤 공익적인 어떤 캠페인에 응모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원봉사는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 유형마다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릴까요? 네. 일단은 캠페인 활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가치를 널리 알리는 활동이거든요. 네. 예를 들면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자라고 하는 그런 사실인데, 사회적 거리두기를 알지만 우리가 여러 가지 장소에서 또 잊어버릴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특히 이제 안에서만 실내에서만 같이 있다 보니까 답답하니까 이제 공원에 가기도 하는데 또 사회적 거리두기를 못 지킬 때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합시다라고 하는 피켓을 들고
시민들에게 환기를 시키는 활동이 있을 수 있겠죠. 네. 이제 연애를 하시거나 데이트 하실 때 보면 네. 요즘에 이제 데이트 폭력들이 되게 많잖아요. 네. 그래서 그 데이트 폭력 예방 캠페인들을 하면서 폭력이지 사랑이 아니다. 그런 어떤 활동들이 있을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투표 동료 캠페인이라든지 이런 공익적인 것에 대해 환기하는 네. 그런 활동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정서 지원 활동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엄마들이 3, 3, 5 모여서 전래놀이를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터에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엄마들이 그 전래놀이를 하는 거죠. 뭐 땅 따먹기도 하고 사방치기도 네. 하고 자치기도 하고 그러면서 아이들이 그 공터에 오면 자연스럽게 그 놀이를 갖다 배울 수 있는 활동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네, 굉장히 다양한 활동들이 있네요. 네. 자, 그 다음에는 공공재를 돌보고 가꾸는 활동. 예, 그러니까 크고 작은 공공재가 있는 곳이 다 자원봉사 활동처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요즘에 이제 거리에 쓰레기통이 없어요. 좀 드물긴 한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곳에 왠지 쓰레기가 많이 버려져 있는 곳이 있거든요. 그곳을 원천적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화단으로 바꿔버리는 거죠. 네. 지저분한 곳에 계속 지저분해지는 어떤 원리가 있거든요. 이게 네.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걸 역이용하는 거죠. 예, 그래서 그곳을 아예 그냥 화단이라든지 아주 보기 좋게 바꾼다든지 담배를 피면 빗물바지 거기다가 이렇게 담배 꽁초를 넣는 경향이 있거든요. 잘 모르시죠? 네. 예. 그래서 이게 보시면 이게 담배 꽁초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 빗물바지 안을 아이들이 활짝 웃는 얼굴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렇게 그림을 그려서 네. 예, 이제 뭐 페인트라든지 그렇게 빗물에 번지지 않는 그림을 안에다가 집어넣는 그런 어떤 자원봉사 재능 기부 활동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버리려고 해도 이게 버리기가 힘들잖아요. 네. 예, 그런 어떤 것들을 활용할 수도 있는 겁니다. 지나가시다가 신호등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은 버튼이 붙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게 바로 시각장애인용 신호기거든요. 시각장애인이 눌렀을 때 안 나오면 어떤 심정일까요? 속상하겠네요. 이건 절벽에 서 있는 기분일걸요? 자, 그래서 한 달에 2번씩 마을 주민들끼리 뭐 예를 들면 모임들끼리 권역을 정해서 그 버튼만 누르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안 나오는 게 있다. 그럼 사진을 찍어갖고 거기다가 이제 파일명에다가 이렇게 그 지역이나 부위 이름을 다음에 잘 리포팅을 해서 담당 공무원에게 보내는 거죠. 안 좋아할 거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제가 직접 해봤거든요. 근데 좋아하시더라고요. 어차피 민원 들어오면 본인들이 하셔야 됩니다. 네. 욕 들어 먹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만 보고 거기에 가서 그거만 바꾸시면 되잖아요. 이 민관이 같이 협력을 하고 뭔가 주민 자원봉사 조직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예, 뭐 시각장애인용과 함께하는 뭐 예를 들면 자원봉사단 뭐 이렇게 이제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기의 뭐 재능을 좀 살린 그렇죠? 그런 네. 봉사도 있는 것 같고 주변 곳곳에서 할 수 있는 봉사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는 것 같네요. 네, 그럼 저희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 박스 언박싱 해보도록 할게요. 네. 네, 네. 맛있게 드시네 진짜. 저 궁금한 거 있었는데 네네. 이런 거 막 봉사활동 하면은 인증 받아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건 어디서 받아요? 1365 자원봉사 포털 가서 그 2시간 인증, 3시간 인증, 4시간 인증 예, 있습니다. 그 회원가입 하시고 예, 거기 들어가면. 홈페이지 가면 다 있어요? 네, 아주 잘 정리가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하는 활동 말고도 택배 기사님들이 너무 고생 많으시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 일상에서 만약 택배 시스템이 없었으면 우리 어떻게 살아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캠페인이 있어요. 늦어도 괜찮아. 캠페인이요? 예, 그래서 해시태그 다는 캠페인이 있대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이렇게 늦어도 괜찮아 라고 하면서 해시태그도 좀 달고 그다음에 뭐 물 한 잔도 드리고 아이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얼마나 고생하십니까? 물 한 잔도 자원봉사예요? 그러니까 이제 인증은 못 받지만 자발성 공익성 무보수성이잖아요. 예, 예, 그분들에게 그런 어떤 격려와 위로, 응원 덕분에 예, 되게 다양하네요. 예, 자원봉사 그런 어떤 시민참여 활동이라 볼 수가 있죠. 공동체를 위한 거니까. 자, 슛 들어갈게요. 이거 알파벳인가요? 아, 그래? 비누 같은데? A? R. R. 뭐죠? P는 네. 플랜 또는 플래닝. A는 뭐 어려운 단어 아닙니다. 예, 액션.
예, 뭔가 그리고- 행동하고 실천하는 건가 그렇죠. 봐요. 예. 그다음에 R은 좀 어려운 단어인데요. 리플렉션. 리플렉션. 예, 성찰하고 되돌아보다. 뭐 이런 어떤 뜻이겠네요. 자원봉사를 어떻게 주도적으로 할 것이냐라고 하는 실천 방법론의 세 가지 프로세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플랜, 액션, 리플렉션 이렇게 있잖아요. 네. 요거에 맞는 자원봉사 그런 사례들 뭐 있을까요? 네, 하나씩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네. 자, 먼저 P입니다. 피해 당하는 것이 제가 아까 두 가지를 살짝 언급했는데 네. 다시 한번 좀 여쭤볼게요. 네. 하나는 플랜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플래닝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다르거든요. 기획이 플래닝이고요. 그리고 계획이 플랜입니다. 네. 그러니까 ing 차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먼저 기획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계획을 해야 되겠죠. 아, 생각할 지점이 또 있습니다. 네. 하나는 목적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목표가 있거든요. 네. 비슷한 말인데 이걸 왜 하는지, 뭘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는지에 네. 대한 목적을 먼저 고민하고 네. 그 다음에 거기에 맞게 그것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라고 하는 목표를 세워야 되는데 네. 우리는 이제 목적 고민은 안 하고 목표 고민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원봉사 활동을 할 때는 네. 먼저 무엇을 할 것인가를 먼저 생각하기보다는 이걸 왜 해야 되고 뭘 변화시켜야 될 것인가를 먼저 생각하고 그 다음에 목표를 생각하는 것인데 아까 처음에 제가 기획과 계획을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이 목적을 논의할 때는 바로 기획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을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는 바로 이제 우리가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 두 가지를 명료화하는 것. 이것이 바로 P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A에 대한 네. 것도 말씀해 주시겠어요? 액션은 P가 잘 수립이 되면 될수록 액션은 쉬워집니다. 네, 목표를 잘 정하면 되거든요. 구체적 예를 들게요. 네. 이제 재개발 도시에 자, 거기다가 나무 심기 자원봉사 활동 프로그램을 한다라고 했을 때 네. 나무 심는다라고 하면 여러 가지 목적들이 많을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있잖아요. 네. 그 미세먼지를 완화시키기 위해서 아니면 그 도시에는요 새로운 인구들이 많이 유입하거든요. 그러니까 관계가 서먹서먹하다고요. 그러니까 나무를 심으면서 그 관계 형성을 할 수도 있죠. 네. 아니면은 예를 들면 유실수를 심어서 잘 관리를 해서 네. 잘 수확을 해갖고 사회적 소수자나 약자들에게 기부하는. 그러니까 이렇게 목적마다 그 목표는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전혀 다른 프로그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목적과 목표가 잘 정렬이 돼 있으면 그 액션은 이제 쉬워지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서 유의해야 될 점이 있어요. 뭐냐면 실제로 실행을 하다 보면 이게 내가 처음에 세운 계획대로 잘 돌아가지가 않아요. 세상이 내 중심적으로 돌아가지 않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실행을 할 때는 천천히 그리고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네. 내가 주도적으로 하는 것을 하다 보면 네. 잘 안 되거나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지 말고 그것도 하나의 중요한 데이터고 그리고 중요한 어떤 노하우를 축적시키는 어떤 바탕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것을 잘 기록하고 왜 안 됐는지 왜 잘못됐는지 이런 것들을 갖다 잘 반추해 보고 생각해 보는 것 이것도 되게 중요한 그게 R인가요? 그렇죠. 그렇게 연결이 되겠네요. 왜 우리가 잘 안 됐고 이런 부분에서 계획대로 안 되느냐라고 네. 생각하는 것이 바로 네. R, 리플렉션, 반추해보기, 네. 다시 한번 생각해보기와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네요. 아주 그 지점 그러네요. 잘 찝어내셨습니다. 그러면 좀 사례를 좀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기획을 하기 위해서는 현장을 들어가야 됩니다. 고등학생들이 홀로 사는 어르신에게 여름철에 밑반찬 자원봉사 활동을 만들어서 전달해드리는 그런 자원봉사 활동을 한다라고 하면 이제 어떻게 기획을 할 수가 있을까? 일단 현장에 가서 홀로 사는 어르신들을 만나 뵈야 되겠죠. 홀로 사는 어르신들이 어떻게 사시는지도 한번 좀 들여다보고요. 그 다음에 어떤 여건에 사시는지 또 어떻게 고립이 되시는지 또 삶에 어떤 다른 어려운 점은 뭐 없는지 예를 들면 뭐 스마트폰을 잘 다룰 수가 없어서 위급 상황에서 전화를 못 할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뭐 TV가 아예 고장나 있다든지 그 다음에 형광등이 아예 깨져 있는데 못 갈고 그냥 살고 계신다든지 이런 것도 같이 이제 보는 거죠. 우리가 밑반찬을 만들어서 전달은 하지만 이렇게 같이 말벗도 해드리고 그리고 환경도 여러 가지 또 조사를 해서 네. 그런 것들을 갖다 같이 하면 되겠구나 네. 라고 하는 이제 현장을 가봐야 여러 가지 해야 될 일감들이 구상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게 이제 P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걸 갖고 와서
같은 동료 학생들끼리 우리가 가진 어떤 시간, 자원 이런 것들을 갖다 고려해서 우리가 밑반찬 자원봉사를 하지만 뭐 재료를 갖고 와서 전달해서 같이 만들어 본다든지 그 다음에 형광등이 뭐 깨져 있거나 안 나온다 그러면 그거 이제 좀 일부 구입을 해서 갈아드린다든지 뭐 이런 어떤 것들을 좀 계획을 해서 네. 실천할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실천을 한 다음에 여러 가지 것들 아까 이제 얘기했던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같이 모여서 요런 것들을 했더니 좋아할 줄 아셨는데 분위기가 썰렁했더라. 네. 왜 그럴까라고 하는 것도 같이 얘기를 나눠보면서 어떤 것들을 바꿔야 변화시켜야 다음에 더 보완을 해서 상호 간에 좋은 자원봉사 활동들을 만들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갖다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거기서는 이제 질문이 중요합니다. 평가, 리플렉션을 할 때 질문이 중요한데 무엇을 변화시켜야 좀 더 나은 자원봉사 활동이 될 수 있을까? 뭐 아쉬운 점은 무엇일까? 이 지점에서 우리가 정말 좋은 성과는 무엇이었는가? 새로운 어떤 성과를 낸 지점들은 무엇인가? 더 보강해야 될 것들은 무엇인가? 이런 어떤 질문들을 그 조직의 모임의 리더가 그런 질문들을 생각하면 팀원들이 원활하게 평가를 할 수 있는 사고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예를 들면 또 이렇게 사고 구조를 틀을 들여서 평가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하나는 첫 번째 뭐냐면 우리 활동 중에 그만해야 될 것, 스탑이겠죠. 네. 잘 됐으니까 계속해야 될 것, 그 다음에 새롭게 뭔가 보강해야 될 것. 이렇게 사고 틀을 3가지를 주어서 하나씩 집중적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빼야 될 것들을 먼저 빼고 지속해야 될 것들을 지속하고 네. 새롭게 보강해야 될 것들을 보강하고 네. 그렇게 해서 다음 프로그램에 반영을 해서 좀 더 알찬 프로그램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제가 말씀을 좀 들어보니까 PAR 이 순서대로 좀 봉사활동을 하면서 네. 우리가 맨 처음에 네.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공익성, 무보수성, 자발성 그렇죠. 이 조건들까지 다 충족시키는 그런 자원봉사를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네. 이 부분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주도적으로 기획하고 그다음에 활동하고 평가하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함양이 되면 네. 청소년들이 이후에 사회생활을 할 때도 PAR 순서대로 사실 모든 회사라든지 네. 조직사회가 돌아가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회에서 잘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역량도 함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자원봉사를 통해서 우리 청소년들도 자아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될 그렇죠. 것 같네요. 네. 네, 저희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